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됐습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최대 3배까지 났다고 하는데 1위는 연세대, 2위는 서울대, 3위는 고려대. 예상대로 스카이가 강세네요. 지방대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병원이죠. 이달 말 상급병원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 질환 같은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힘을 실어주는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인데요.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가가 낮아지겠네요. 자, 다음은 조양호 사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무실엔 방음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왜요? 방음 공사하신 이유가 그 안에서 마음껏 큰 소리 치시려고요? 대한항공 측은 일상적인 시설 점검이었고 틈이 생겨서 실리콘 공사를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김용민의 정치쇼 진주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김용민의 정치쇼 1부입니다. 염혜진님,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주간의 첫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번 주에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렇군요. 북한의 비핵화가 드디어. 네. 예, 농담이고.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가동이 이제 폐쇄가 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그렇습니다. 결단을 했다라는 소문이. 김용민의 정치쇼.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의 공로가 자신이 아닌 김용민에게 또 이렇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때 하면은 청취율 조사가 나온 한참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김용민의 정치쇼. 누가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1절만 하시죠. 신과 함께 달리는 김용민의 정치쇼. 당신과 함께 달리는이 아니라 신과 함께. 당신도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상우 님도 청취율 1등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자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처음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론회장에 던진 분이 바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당 아마 신년 단배식이었나요? 그 자리에서 가자라고 얘기해서 그때 많은 분들한테 가자를 또 알렸던 그 게임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만요. 예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을 때 그때 커뮤니티에서 막 가자 막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건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가자. 청취율 1등 가자. 알겠습니다. 자, 누구세요,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반사적으로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죠. 네, 그렇군요. 자기 PR 시대인데. 아직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그 핵 경제 병진 노선, 핵 개발도 하고 경제도 성장시키는 이런 병진 노선을 종료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핵이냐 경제냐라고 했을 때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한 것이죠. 지난주 말경 열린 그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북한은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을 핵에서 경제로 바꾼다. 이렇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많고요. 여기에 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확산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했던 그림이 사실상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있고요. 예, 예. 물론 일각에서는 뭐 이거는 그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들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예. 주로 미국에서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하고요. 음.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북한이 보유하게 될 그러니까 미래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이제 남은 것은 현재 핵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북한이 또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이 미래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 부분을 다 해소를 했다면 네.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현재 핵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를 하는 게 한결 더 수월해진 건 아니냐 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의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트위터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트위터로 자주 쓰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다 이렇게 반색을 했고 또 첫 트윗 글을 올린 지 4시간 반 뒤에 다시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실험 중지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북한 북쪽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예. 라면서 모두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주간에 예. 한 주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풍계리 네. 철거 그리고 앞으로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거 안 한다라고 네. 분명히 밝힌 점은 여러모로 회담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고조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 네. SBS와 KBS, MBC 편성표를 봤는데 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남북 정상회담 특집이더만요. 아침 6시부터 그렇습니다. 밤 12시까지요. 예, 예. 네. 민족사의 한 획을 그을지 모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방송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정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 핸드폰으로도 다 생중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전에 뭐 2000년, 2007년 뭐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제 북측에서 이제 생중계가 들어온 장면이 되게 굉장히 네.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보고 나중에 뉴스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네. 지금 이뤄지는 이 모든 광경들을 뭐 생중계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보다 역사적인 순간을 좀 더 깊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김선미님 금요일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야지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SBS 텔레비전을 봐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텔레비전을 그렇습니다. 보자면은 딴 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SBS로 봐야 된다. SBS. SBS 북한 전문 기자도 있고요. 네. 인프라가 많아요 여기는. 그렇군요. 네, 기왕이면은 SBS 텔레비전으로 남북 시청해 정상회담도 주시고. 역시 네. 북미 정상회담도. 북미 네, 정상회담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6.23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쭉 SBS만 틀어놓고 제가 그날 우리 금요일 날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이 방송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작은 생수통으로 물을 원샷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수통이요? 예, 작은 네네. 생수통으로. 생수통 중에선 작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날은 특별히 이제 백두산에서 떠온 생수하고 네. 한라산에서 떠온 생수 이걸 섞어가지고 마실 예정입니다. 그 제작진 분들이 구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슈퍼에 있어요. 예. 슈퍼에 있다고요? 예, 예. 왜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수원지인 그 생수와 예. 또 그렇군요. 제주도가 수원지인 생수가 또 있고요. 자, 국방부가 오늘 성주 사드 기지에 시설 공사 장비를 반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결국에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군과 성주 군민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국방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발표해서 이 현재 시급한 성주 기지 근무 장병들의 이 생활여성 개선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경찰과 협조해서 오늘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3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이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이 성주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이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의 농성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요. 이미 보도에 따르면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예. 2명이 병원으로 후송이 된 상태입니다. 예.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사드 기지에 들어간 그 공사 장비가 사드 작전 운용 시설 공사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장비들의 반입을 막아왔다라고 하고요. 예. 이미 지난 12일 공사 장비를 한 차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간 거죠. 예.
경찰은 어제부터 진밭교의 다리를 봉쇄하고 구조물 등을 압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진밭교 입구에서 비닐 천막을 치고 23일 오전까지 경찰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어젯밤 12시쯤에는 이 보수단체 회원 3명이 진밭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수단체 회원은 이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라고 하는데 그 참 그분들은 그 말보다는 그 네. 주먹이 앞섭니까? 아 이거 참. 욕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 보수단체 이른바 이제 보수단체라는 곳의 집회 현장을 취재를 가면 네. 정말 욕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세요. 말도 하는군요.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욕이다. 네, 예. 욕을 정말 많이 하시고 취재를 들어가면은 그 어딘지 이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네.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소속사가 어디냐? 예, 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근데 이분들도 이 보수단체 회원분들도 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서 예. 이 다짜고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성주까지 가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야삼당이 드루킹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네, 예. 두 가지 다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야3당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민주평화당까지. 네네. 예. 이 3당 대표들은 오늘 오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열었는데요. 이 드루킹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예. 네, 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네, 어쨌든 네, 바꾼다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특검이 수용이 되면 그 국회를 정상화하고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뭐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답니다. 여당 쪽도 뭐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네, 특검하고 개헌하고 맞바꿀 수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특검하고 개헌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 합의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예.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만난 것 같은데 예. 개헌에 관련해서 예. 이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모두 이제 드루킹 사건 관련된 뭐 특검, 뭐 국정조사,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 여론 조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합의문에 다 담았다가 이 중간에 조금 개헌이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개헌에 대한 또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네네. 이걸 야당이 마냥 반대한다, 마냥 거부한다 이런 인상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헌도 슬쩍 합의문 안에 넣은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예, 지금 대통령제를 개헌을 해서 이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를 추진을 하기로 예, 그렇게 결정을 했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관련한 야삼당의 합의 함께 살펴봤고요. 마을 주민이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체포됐다는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A 씨는 21일 새벽 4시경 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위치한 이 한 마을의 공동 취사장에서 예, 이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먹을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ml 가량을 아이고.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고등어탕은 호미곶 돌문어 축제를 기념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총 20명 정도가 드실 예정인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많이 이게 끓였던 거죠. 예, 예,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고등어탕을 한 주민이 미리 맛보셨다가 예. 이 범행이 탄로가 났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해당 그 주민은 괜찮으십니까? 이게 혀에 마비 증상이 오고 복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예, 예. 이 다행히 맛이 좀 이상해가지고 삼키진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만약에 삼켰으면은 큰 일이 아이고. 날 수도 있었겠죠. 예, 예. 이 궁금한 거는 범행 동기인데요. 아직 뭐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인 것으로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의자가 네. 이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도 한 분이 그렇게 또 네.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도 나머지 분들까지 그 피해가 나지 않도록 네. 사전에 맛을 보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등어탕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아유 글쎄 말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네. 경찰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가 일회용 우산 비닐 쓰지 않는다. 짧게 전해주시죠. 네, 일회용 비닐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 서울시가 앞으로 이 비닐을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뭐 서울시 본청 그리고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사용한 우산 비닐 커버만 약 30만 장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젖어 있어가지고 다 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하는데 예. 대신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쓴다고 합니다. 예. 일회용 우산 비닐을 쓸 바에는 네. 비닐 우산을 쓸 바에는 그냥 비사이로 막 가면 됩니다. 못 가지 않습니까? 갈 수 있어요. 해보면 됩니다. 네. 하면 된다. 하면 예. 된다. 예. 네. 정상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최박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용. 아, 배가 부릅니다. 광고가 몇 분째 나오는 겁니까? 아,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10시 50분까지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광고까지 챙기는 진행자 없어요? 시상파 방송에서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유,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그냥 괜히. 자, 김용민의 정치쇼, 광고가 많은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열어주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뉴스를 골라주는 분들, 자 먼저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빨개진 건요. 제가 네. 좀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50 넘으니까. 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부끄럽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네. 얼굴은 안 빨개지고. 네, 갱년기가 아직 안 와가지고 철면피라서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만두피를 좋아합니다. 뱀파이어 네. 스타일이다. 뱀파이어? 네. 네. 하얘요.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좀 예. 두꺼워졌죠. 아. 제 안에 형이 오늘 코맹맹이. 같이 출근했어요. 아이고. 형이. 박연철 씨. 항상 제 안에 형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요게 환절기에 꼭 이 형님이 방송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아수라 같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분위기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감기 걸렸다고 멘트량이 적거나 절대로. 절대 그런 거 네네. 없습니다. 그럼요. 예. 저희 형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 그 상가를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예. 그 강원도 정선 그리고 이제 서울 세브란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김용민의 정치쇼를 자주 아이고 세상에. 상가에서 그런. 아, 그렇습니다. 진짜, 예. 아이고 그 정말. 위로하실 시간도 없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김용민의 정치쇼를 내가 잘 듣고 진행하는 있다. 것도 있는데 제가 굳이.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이번 주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오. 네. 뭐 알려지기로는 김용민의 정치쇼도 있다. 청취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동급의 이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야. 발표가 되면서 네. 만약에 엄청나게 네. 저희 청취율이 오른 걸로 나왔다. 네네. 한반도 비핵화가 발표될 겁니다. 네. 김용민이가 네. 이용덕이라고. 정치쇼 네. 단독. 예, 이용덕. 이게 다 용민이 덕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 김태원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요즘 개인적인 일도 잘 풀리고 남북 문제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트와이스가 아이고, 복귀해서 좋고, 저. 아이고 세상에. 예, 그리고 김용민의 정치 이슈도 청취율 쭉쭉 올라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트와이스 화이팅. What is love 이거 뭐 화이팅. 대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녀시대가 다시 결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티파니 없어요. 솔로를 기다릴 뿐이에요. 없습니다. 티파니 광팬. 네. 알겠습니다. 10년째. 예, 네. 전 태연의 광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 시간에 예. 태연이 라디오 진행한다. 예. 저는 이제 이어폰 끼고 그 방송을 들을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농담입니다. 무슨 말이라냐 아유 농담입니다. 깜짝이야. 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주요 일정이 생중계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모바일 통해 네. 전 세계의 누리꾼들에게 예. 시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전달된다는 야. 거.
주목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주요 장면이 모두 전 세계인들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생중계.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제일 그 2016년, 2017년 촛불 전국 때 네. 촛불혁명 당시에 동접이 각 방송마다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국내 이슈라기보다는 세계 이슈기 그렇죠. 때문에 세계적인 이 빅 이벤트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몰려들까. 그거를 과연 우리 통신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촛불 때는 최대 동접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 각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최대 접속자는 10만은 안 됐어요. 그래요? 동접이. 예, 맞아요. 동접이 10만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네네.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땄을 때 네네네. 그때가 어느 올림픽이었죠? 밴쿠버. 밴쿠버 네. 올림픽. 네네. 금딸 그때 때. 20만 정도였던 걸로. 예. 동접이. 동시 접속. 예. 그게 아마 최대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 뭐 다들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끊김 없이 네. 이게 잘 중계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가 다 드라마 그 자체가 드라마일 거다. 예, 예,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내려올까 예, 예. 이게 이제 판문각 에 와서 음. 이렇게 그 평화의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예.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예. 악수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할 텐데요. 그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목이 있어요. 평화, 쉼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평화 뭐 평화 새로운 쉼표. 시작. 새로운 쉼표. 시작. 예, 평화 쉼표. 쉼표. 예. 새로운 시작.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숨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앞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계기별로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적 상황에서 한번 딱 하고 끝나는 식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설치됐잖아요. 핫라인이 네, 네, 남북 간에 정상 간에.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 통화하고 그것보다 아니야 이거는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판문점에서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보면 두 차례 모두 평양에서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긴 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대규모 수행단도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타결을 짓는 실무형 회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 평화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언론 들어보면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 비핵화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그 길로 가는 길이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그제 나온 북한의 조치들로 해석해 볼 때 상당 부분 진전이 엄청나게 큰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회담이 열리는 장소에 네네.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죠. 그 지도 포털 지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평화의 집을 쳤더니 서울 중구의 한 떡볶이집 이게 진짜요? 나와가지고 글쎄요. 여긴 아닐 텐데 지금 뭐 우리가 잘 아는 판문점 이번에 이제 전 세계 지구인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을 했어요. 예. 근데 판문점은 원래 우리에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1951년 전쟁 중에 아주 지난한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땐 중공군, 그렇죠. 북한 인민군 그리고 이제 우리 측과 미군은 이제 그 연합 사령관인 거죠. 연합군을 이끄는 그 이제 모여서 이 휴전 회담을 하던 장소인데 원래는 우리 이름은 널문리예요. 널문리. 그러니까 널판지로 만든 문짝과 다리가 있는 지역이다. 널문리. 판문하고 맞네요. 네. 한자. 그것을 한자로 그대로 바꾼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을 배려했던 것 같아요. 중공군들 예. 위해서 중국식 이름으로 예. 판문점 네. 이렇게 이제 점은 이름이 주점할 때 점. 정해진 오. 거죠. 지금 여기는 주소지가 두 개예요. 네. 우리 측에서는 이게 파주시에 속해 있고 예.
북한 측에서는 이게 개성 지카시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지역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남측 지역에서 만나는 거니까 평화의 집. 여기 팔각정이 있던 곳에 예. 자, 향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야. 예. 이거를 전망하고 89년에 그래요. 팔각정이 있었어요. 그게 네. 팔각정 원래. 양쪽에 날개처럼 건물을 붙인 건데 이제 예. 3층입니다. 예, 우리가 예. 잘 알다시피. 예. 그래서 2층이 바로 회담장, 아. 3층은 연회장, 예. 그 1층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보는 곳인데 음. 이번에는 이 지난 20일에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게 완성이 됐고요. 예. 2층 이 회담장을 좀 격식을 더 갖춰놨고 예. 3층 대회의실을 이제 연회장으로 꾸미게 손색 없이 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외신 기자 3천여 명이 몰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3층에 상황실과 프레스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평화의 집. 네, 평화의 집에. 아니 그 뭐 저쪽 일산 쪽에 예, 킨텍스에 있는데요. 거기에 킨텍스의 대형으로 있고 예. 현장에 또 풀기자들이 들어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기자가 뭐냐면 이제 판문점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제 사실은 상당히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그렇죠. 구역이고 예. 그 기자들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아마 다 가야 된다 주로.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한국 기자만. 우리 기자만. 네. 예.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취재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단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몇을 이제 청와대 기자만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뭐 외교부 통일부 기자들 다 못 가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 그리고 예. 아마 이제 다 각사마다 외신 기자들이 올 텐데 네.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짜서 음. 그래서 소수의 기자만 갈 수 있어요. 현장 속보를 예. 이제 평화의 집에서 그렇죠.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기자단의 프레스센터는 킨텍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분포가 돼 있을 텐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평화의 집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 장소로 예. 남북 평화의 장소 뜰 것 같고 예. 사실 이게 전 세계 지구인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지구상 유일의 냉전 국가. 뭐 신냉전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 구냉전의 네, 상징이 맞아요. 이 한반도가 돼 있는 것이 이번에 해소되는 것이냐. 예. 그럼 이제 지구적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판문점이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제 네. 이 히스토리들이 지금 재환기되고 있습니다. 예. 북쪽은 여기에 대응을 해서 통일각과 예. 또 하나 판문각 예. 이렇게 두 가지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죠. 이경란님이 정상회담은 몇 시부터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오늘 실무회담에서 이제 결정될 네, 예정이라고 네,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파악을 해야 그렇죠. 아무래도 예.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제 통일부 출입할 때의 회담의 과정을 보면 네. 오전 회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찬을 밥을 같이 먹냐 따로 먹냐에 따라서 회담 분위기가. 분위기를 네. 예, 그렇죠. 전망할 수 있어요. 따로 먹었어 그러면 안 되네. 냉랭했구나. 같이 먹었어. 네. 오 뭐가 되나 보다. 기자들이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찬 회동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후 회담을 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전망은 만찬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오. 예, 그러니까 두 끼를. 일정이 두 짧다 보니 네네네. 네, 두 끼를 같이 잡수시는 이런 예. 회동이 될 텐데 과거에는 1대1 회동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리설주 여사가 네. 만나는 별도의 오. 이른바 영부인 회동이 별도로 있다. 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정된 거 그게 아니고요. 오늘 결정되겠죠. 만나봐야 돼요. 왜냐면 예. 오늘 결정돼야 되는 게 크긴 세 개인데 네. 의전 여기에 부부 동반이냐 그렇죠. 아니냐 네. 경호.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리설주 여사까지 동반하면 남측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경호 예.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기자 언론인데 예. 공동 회견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대박이죠. 네. 네. 근데 이 공동 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합의문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이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만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짜여지면 오늘 결정돼야 되는 게 내일이 리허설이에요. 그렇죠. 남측하고 북측하고 다 내일 리허설을 하고 예. 26일 목요일에 리허설을 하고 27일 날 이제 본회의. 아이고. 근데 만약에 쏟아져 한번 나올 상상해 내용이 보세요. 많죠. 그러니까 두 분이 서서 네.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김정은 남과 위원장. 북은 예. 지난 1953년 7월 27일 음. 맺었던 정전 협정을 네. 평화 협정으로 만들기 위해 네. 정전 선언을 한다. 네. 이거 이제 남북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한 그렇죠.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하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읽고 둘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읽고 뭐 이런 세계사에 식으로 남을 교차해서 일이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거기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정상 간 담판을 네네. 짓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실무선에서 다 그렇죠. 합의를 보고, 예, 보고. 정상이 만났을 때는 뭐 그걸 추인하는 정도의 네. 그 경과로. 어우 정말 드라마죠, 드라마. 종전 선언이 되면 어떻게 되는 네네. 겁니까? 뭐가 달라져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휴전선이 국경이 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전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예. 그 종전 선언 이후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할 때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당시에 이승만 네. 대통령이 맞았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북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정전 협정에 사인할 수가 없다 해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미 그 당시에 우리의 군 작전 통제권을 미국의 연합사에 넘깁니다. 한미 연합사에. 이른바 전시작전 그렇죠. 통제권을 네.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원조인 대통령이 거죠. 미군에 미국에다가 넘긴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유엔사인 것이죠. 그거를 여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 예,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인을 보면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사인 미국이 서명 당사자. 그러니까 연합군 미국이 사령관. 우리를 대신해서 서명을 해요. 그래서 예.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체여서 만약에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당사국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북미, 남북미중 3자 또는 4자 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2007년 14 공동 선언에서도 이미 밝힌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는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한다. 첫 번째 유엔사를 해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끝났는데 휴전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유엔에 가서 당사국인 4개국의 이 정상이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북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풀려나가는 조치들이 이른바 524 조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이사 조치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가 유엔 대북 제재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다음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대북 제재가 있어요. 이것들을 예.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예.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예. 앞으로는 평화유지군 형태로 주둔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 또는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중국용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북용이라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무장지대. 이게 사실은 비무장지대가 무장을 안 한 지대인데 지금은 중무장지대예요. 그래, 중무장지대. 그리고 중무장지대라고 이렇게 하면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남과 북의 병사들이 아주 가깝게 그렇죠. 와 예.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미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파주 이남으로 북한도 개성 이북으로 각각 그 군사 분계선을 뒤로 물리는 것이죠. 군사적 대치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왕래, 서신교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북한은 이제 주적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언어가 같잖아요. 이웃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국가 이체제로 예.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역에서 티켓 끊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스톡홀름도 가고 싸게. 있습니다. 네. 왜 대학생만 갑니까? 아니 저도 갈 선배님 겁니다. 가십시오. 네, 그냥 가야죠. 선배님 우리 같이 가요. 예. 네.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한반도가 되는 건데요. 주한미군, 한국군이 함께 북한을 겨냥했던 한미 연합훈련 이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네. 김정은 참수작전,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 훈련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군사적으로 신뢰 구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양국 간의 그 군사 행동 같은 거 군사 훈련을 할 때 서로 참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토처럼 우리도 이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서 남북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예. 이게 대단한 것이죠. 지금 아이고 네. 참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예, 꿈이라는 점. 그럼요. 이게 상상도 못했던 감 일이죠. 1년 무량합니다. 전만. 다만 이게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한 곱이 한 곱이 가야 되는 게 지난 토요일 새벽에 북한발 그 이제 어쨌든
핵실험 동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한 주말 지나니까 부정론자나 신중론자의 입장이 또 나와요. 예, 왜냐하면 예. 위장이다. 비핵화 선언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제 입장에서 비핵화 선언을 왜 벌써 해요? 그렇죠.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그게 이제 출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가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조금씩 논의하다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우의 수가 없이 네. 경제 성장에 총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순서대로 갈 텐데 너무 비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이게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핵 군축 협상할 것 아니냐.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얻을 게 없죠, 북한 측이. 그래서 비핵화 수순은 가는데 다만 사드 배치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시끄러운 네.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다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장 기자님 말씀이 몇 달 몇 년 네. 차근차근 갈 것이다. 차근차근. 하지만 실현해야 되는 일이죠. 아, 윤대선님이요. 전 고등학생 아들을 두는 사람인데 군대 보낼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아, 뭐 휴전 상태에서 네, 네. 그 자녀를 보내보낸다면은 한결 났죠. 아, 이거 굉장히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시름이 크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종전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네. 자녀를 보내보낸다면 징병제도 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점차 모병제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 근데 이게 아마 하루아침 되진 않고 그렇죠. 과거 예. 독일처럼 예. 작은 걸음의 정치가 되겠죠. 예, 네. 이거 뭐 저희가 너무 네.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네. 갈 길이 구말립니다. 할 길이 그럼요. 그만이에요. 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많네요. 방계화님이 최영일 평론가님 기차 타지 말고 바이크 타고 가세요 그랬는데 저 할리 타고 한번 갈 겁니다. 네. 신의주까지 가보려고.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우울한 전망이 많아지고 예, 있어요. 너무 국내 우울한 언론에. 전망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미국 언론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드라마 같으니까. 당연한 거 그런 아니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과거는 비핵화가 입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핵화가 출구고 과거에는 저 출구가 평화 체제였지만 지금은 입구가 평화 체제인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차관보들이 했거든요. 크리스토퍼 힐 그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전 얘기를 차관. 해요. 그러나 지금은 최고 지도자 일종의 6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폼페이오 그다음에 김영철 그리고 우리는 서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누굽니까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육자가 최고 위층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되는 운명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르본 무니칸 목사가 했던 말 중에 통일은 다 됐어. 통일은 다 됐어. 이게 89년인가 아니요 95년에 하셨던 95년에 말씀. 네네. 네. 1995년에 세상을 떠난 이유 아니요 1995년 통일은 됐어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얘기하신 거죠. 예, 예, 옛날에. 예. 그리고 이제 예, 돌아가신 세상을 떠났죠. 네. 예, 예.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평양 가서 치맥하자. 김미숙님 이러셨고요. 평양 가서 냉면 먹어야죠. 예, 예. 냉면도 먹고 옥류관 한번 치맥도 가셔야죠. 가지고 가고 네. 옥류관은 꼭 가야죠. 네. 두 그릇 먹어야 돼. 이쇼 2, 3부 시간은 말이죠. 이 중간에 광고 나갈 때, 15 나갈 때 요거 녹화해서 그게 훨씬 재밌죠. 유료 상품 네네네네. 되겠다. 네. 너무너무 재밌는 네.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다 비방용이라. 별별 얘기가 다 그렇죠. 나오는데 궁금하시죠? 보는 라디오로 입모양만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순 이 술로. 와중에 그렇죠. 진짜 독심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독순술. 응.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드루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드루킹. 예, 뭐 이게 벌써 예.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주째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언론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예. 저도 남북 정상회담 다룰 수 있는데 예, 예. 그건 장 멋진 기자님이 얘기하고. 하시고 예. 네. 드루킹을 제가 다루려니까 좀 남부끄러운 상황인데요. 아, 제가 죄송해요 선배 제가 아니 어제 뭐 종편에 일요일 오전에 나왔더니 예. 드루킹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판넬 쓰기 거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주제로 벌써 두 주째예요. 그래서 지금. 많는 분들이 뭐 이제 선거꾼이다, 예. 온라인 선거꾼, 신종 혹은 예. 뭐 정치 브로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1세기 사이버 궁예를 꿈꾼 자다. 사이버 궁예를 꿈꾼 자다. 뭐 온마니 반면 아유. 쿵 이런 주문도 외우고. 종편의 기대에 부응하셨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실체가 예. 제가 선거 브로커들은 꽤 하는데 다른 점이 많아요. 예. 그런데 저 보수당의 전직 국회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예. 제가 이게 선거 브로커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오. 선거 브로커는 선거 때 돈을 많이 떼이기 때문에 요즘에 현금 베이스로 장사를 한다. 근데 현금 거래한 게 아니라 무슨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거면 뭔가 이렇게 김경수 의원을 좀 덫에 빠뜨려서 이 정권의 실권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펼치려고 했던 인물이 아니겠느냐.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것 같다. 두루미 타운도 여러모로 수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강연을 모임을 비밀리에 자주 했다 등등 묘한 점이 많죠. 예. 근데 그쪽 분이 아니다. 선거 브로커는 현금 베이스로 하지 않고 뭔가 이 뒤로 이권을 일감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경우 인사청탁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예. 그거는 과거에 이제 불법이 횡행할 때 선거 얘기예요. 예. 요즘에 선거 브로커는 이제 돈 받고 일합니다. 유세차든 뭐 혼수막이든 자료집이든 선거는 말이죠. 모두 선불입니다. 맞아요.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냐? 뭐 이렇게 선거 끝났는데 떨어지면 그러면 예, 돈을 예. 뗄 수. 그 그 장수 특히 타요. 그 세트 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비싼데 그 다 선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네. 망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 선거용 차량, 그렇죠. 뭐. 선거용 공보물 다 선불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드루킹은 좀 특이한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진보 농객이었던 것은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성향 자체를.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 보도된 거 보시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변호사가 네. 변호사 접견하러 가서 만났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왜 그랬을까? 정치 성향이 안 맞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드루킹이어도 내가 자유한국당까지 만나랴. 네. 이뭐 구치소에 있지만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요. 2012년에는 박근혜 당시 의원을 접촉했다고 맞아요. 하던데요. 그것도 나왔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예. 그야말로 그 선거 브로커의 면모였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비즈니스였던 거 아, 같죠. 왜냐하면 네. 집권할 것 같은 인물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과거에 네. 이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그때는 박근혜 후보인지 몰랐어요. 그냥 모 대선 후보 측에서 정책 자료집을 원한다 그래서 삼통 정책이라는 게 먹힐 것 같다. 통합, 통일, 통섭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자료집을 잘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박근혜 후보한테 전달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떨어져서 다행이었죠. 통합, 통일, 통섭. 네. 통합, 통일, 통섭.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네. 대통령과 좀 무관해 보이는. 드루체 같아. 아니, 그게 지금 얘기가 2000 드루체야 드루체. 2007년도 이제 그 예. 경선전이었는데 예. 그때 안 됐잖아요. 다행히. 예. 근데 그때 다행히. 뭐가 됐냐 하면은 이 여왕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건 실현이 됐어요. 선덕, 진덕, 진성 여왕 이야기를 오. 드라마 사극으로 만들고 네. 여성 정치인의 시대다라는 걸 이제 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 미실이라든가 예. 선덕의 왕 같은 게 이제 예. 드라마화 됐었죠. 아, 그게 그게 최 선생님 덕분이었군요. 그거 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기획했던 거예요. 네. 정치인 박근혜 띄우기를 위해 만든 다 드라마입니까? 그때 미디어를 쓰니까. 아. 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해 보고요. 아, 예. 어쨌든 2012년에 삼통 정책을 그대로 썼어요. 통합을 100% 대한민국 이렇게 맞아요. 바꿔서 썼고 통일은 대박은 이제 집권회의도 썼고 통섭이라는 말을 융복합으로 바꿔서 다 썼습니다. 결국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드루킹도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책사가 되고 싶었던 인물이라면 유력 정치인에게는 줄대기를 다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쪽에 접촉했다라고 예. 하는 이제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팩트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텐데 예. 별도로 야3당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한 이제 입장을 야당에서 조율해서 아마 정의당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공동으로 특검 주장을 할 텐데 지난주에 좀 오보들이 많았죠. 김경수 의원 관련 오보가 많아요. 예. 청와대가 특검 수용했다 이런 오보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특검은 국회 영역이다.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하면 청와대는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반대하지 받겠다. 않는다 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예. 이제 지금 민주당은 특검 수용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음. 오늘도 뭐 여야 합의로 특검이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은 뭘 감추기 위해서 특검을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무슨 검찰이 혐의라도 특정해야 네네. 그래야 뭐 이 사실은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도 안 된다는 데에서 시작부터
특검부터 가는 것이 순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팩트만 정리해 놓으면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게 나와서 시끌시끌한데 네. 다 모아보면 김경수 의원이 1차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 때 했던 이야기가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예.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좀 시끄러웠던 게 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500만 원을 드루킹 측과 거래했다. 네. 드루킹한테 받은 게 아니라 드루킹이 주도하던 커뮤니티 회원과 거래했다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팩트를 길게 쓰면 기사가 미미한 기사인데 드루킹 김경수 보좌관과 500만 원 뭐 거래 이러면은 좀 일이 커져 보인단 말이에요. 각을 세워서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팩트 중심으로 차근차근 보되 지난 주말에 한 가지 이제 경찰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이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좀 뒤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경솔했다 이 문제로 자꾸 집중이 되는 거고 예. 수사가 시작된 건 3월 21일 전격 체포였으니까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주로 중요한 대목은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어떤 인물들이 이제 드나드는 것이 확인됐겠는가 예. 하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 후속 경찰의 발표를 기다려 봅니다. 예.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당내 이제 율사 출신들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계속 그 정치 쟁점화하면서 선거 내내 이제 요 얘기만 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하게 근거도 없으면서 계속 이걸로 부풀리기를 하면 굉장히 교란된다 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당내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니 깔끔하게 그냥 특검 받아서 해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특검을 하는 대신에 개헌 그다음에 추경 지금 걸려있는 국회에 걸려있는 여러 법안 뭐 처리 법안 네. 받아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방송법 문제 뭐 다 해서 주고 그냥 받자. 예 그렇게 해서 정치적 타결을 짓자. 그렇지 않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드루킹만 하고 있는 이 야당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의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언론이 이제 찔끔찔끔 받아서 쓰고 경찰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수사 내용이. 사실 경찰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그러니까요. 크죠. 그 사안의 전체적인 브리핑을 할 때도 뭐 그걸 판단을 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김경수 의원 측을 보호하기 위한 브리핑인 것이냐 이런 느낌을 주는 브리핑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란을 오히려 외곽에서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지금 김경수 의원 당사자는 나는 특검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500만 원 받았다가 돌려줘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500만 원을 드루킹이 운영하던 커뮤니티의 회원에게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5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나중에 갚았다. 그래서 동거래 처리 끝. 근데 지금 야당이 이걸 의혹 제기하는 건 정치자금 아니냐. 이거예요. 첫 번째. 정치자금법상으로는 500만 원까지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후원금이라고 친다면 되갚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뭔가 이 댓글 공작에 대한 거래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는 500만 원 너무 싸요. 500만 원 받겠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야당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제기하는 정치 소설에 준하는 활동이 있었겠느냐. 근데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드루킹한테 준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완전히 거꾸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 예. 쪽에서 500만 원을 예, 받았던 받은 거죠. 거예요. 예. 네. 드루킹 쪽인지 개인 간의 거래인지도 그렇죠. 좀 이건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걸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걸기도 애매해서 어쨌든 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부적절한 것으로 비춰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은 이제 사임을 한 상태로 알려졌고요. 김경수 의원은 모르던 사실인데 나중에 확인했다. 황당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은 이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인데, 근데 이거는 신고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왜 예. 이거를 신고를 안 했을까? 그리고 예. 의원은 왜 몰랐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당 보좌관이 사실 규명을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 과반수가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원의 네. 그러니까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보다 검찰의 수사로 충분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드루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특검을 도입해야 하나라고 물었을 때 52.4%가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고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라고 답했고 38.1%가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예. 자,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론이 대략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조현민 네. 전무 이야기를 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전무 아닌가요? 전 전무네요. 전 전무. 예. 어제부로 아버님이 아버님이 사퇴시키셨죠? 대국민 사과는 했는데 강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현민 쓰나미의 그 조씨 일가가 다 지금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조연아 씨 입장에서는 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생 때문에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해왔느냐를 사실 관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관세 포탈로 조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컵을 던졌다, 사람을 모욕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고 관세 포탈은 중죄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지난 21일 오전에 관세청 인천세관 조사국이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 자택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밀수나 관세 포탈 혐의가 있는지 증거를 체증하기 위해서인데 예. 일단 10년치 수입 통관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일이 대한항공 항공기 부품이라고 신고하고 다른 거 실어왔는지 이 장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직원들의 뭐 내부 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단톡방에 지금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날마다 제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쌓아둔 도덕적 자본이 참 없구나. 예. 돈은 많은데 도덕 자본은 참 없는 집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또 예. 이 900명까지 뜨거운 들어요. 성원 속에서 아마 속속 밝혀질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카드로 구매한 물품하고 세관 신고 내역이 맞는지 이걸 좀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본인들 돈으로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현지 법인의 예산이거나 현지 직원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마 여기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 관세 포탈 혐의를 밝혀내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현지에서 사서 들여왔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내역은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하고 또 국내로 그걸 들여왔느냐 이걸 세관이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관세청장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 관세청 안에 조직을 보호해야 되는 논리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심사도 없이 드나들었다 이런 것에서 관세청이 좀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아마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예. 드러날 수 네. 있는 게 네. 모든 물건을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제보에 의하면 네. 보도된 제보에 네. 의하면 150kg짜리 뭐 가구류가 AC 파트라고 해서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해서 세금 네. 제로, 부가세 제로로 통과됐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이게 확인되면 이런 물건은 감추기가 쉽지 않죠. 네. 집안에 놓여 있는 물건, 이게- 자잘한 근데 명품은 그 다 저 뭐야 포착하게 압수수색해서 갖고 나오는 박스가 너무 소량이더라. 압수수색이 아마 해서 압수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게 그 집에 있는 무엇인들 유명 브랜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압수해야 되는지조차 답이 안 특정하기 나왔을 어려웠겠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온 보도를 보니까 동영상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놓친 게 비싼 무엇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의 무엇이 놓친 게 있을까 봐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 와중에 또 새삼 불거지는 게 관세 포탈 또 이면에 진짜 갑질은 일감 몰아주기다.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예. 우선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니 밀수를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다가 국적항공 음. 맡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 네. 그런데 이런 예. 국가의 신뢰를
밀수로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요. 승무원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품을 사서 가방에 숨겨가지고 들어온다. 이거는 항공사 규정의 해고 사유예요. 맞아요. 해고 사유. 이거 해고 사유가 되고 감옥까지 않아요? 당연히 처벌도 받습니다. 예. 법적 그런데 처벌도 이걸 받죠. 사측에서 오너 일가가 사원들을 동원해서 했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그렇죠. 없는 일이에요. 아 그러면 네. 이건 뭐 사실은 진짜 조양호 씨 일가가 조씨 일가가 대한항공 다. 손 놔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딸 조현민 둘 잘릴 전 문제가 전무의 이 휴대폰이 압수수색돼서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갑질 의혹에 대해서 뭐 법조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나 내부 직원들을 입단속하거나 이런 정황이 나오면 예. 이거 2차, 3차 갑질로 되는데 이런데 안에서 메신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사온 물건에 대한 대금을 뭐 당신 카드로 결제했으면 내가 현금으로 쏴주겠다든가 이런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도 이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갑질도 사실은 경범죄라기에는 이 인격 살인이기 때문에 중죄지만 이게 국적기의 항공사의 오너 일가가 밀반입 밀수 혐의를 공공연히 상습적으로 했다면 정말 창피한 이거는 일이에요. 탐 크루즈가 최근에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네. 과거에 남미와 중미를 날아다니면서 CIA의 소속기가 이 반군에게 마약 공급을 해요.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레이건 때 벌어졌던 이제 대단한 정치 스캔들 사건을 이제 실화를 영화한 건데 예. 거기에 준하는 사건이죠. 국적기가 밀수에 오너일가 저는 밀수에 동원됐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세청 얘기도 했는데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대한항공을 비호하던 관료 집단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촛불혁명 때 우리가 나라를 바꾸자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남은 게 저는 정당개혁, 관료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뭡니까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도 네. 그렇고 지금 관세청이 저는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관세청이 이렇게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이런 밀수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관료 조직 아니면 중간에 이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을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걸 봐주는 대가로 얻은 이득은 없었을까? 이건 합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지금 관세청이나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등기이사 문제도 이게 그 3번이나 지적할 수 있었는데 지적을 안 하고 맞아요. 있는 걸 김현미 장관이 그걸 이번에 본 거예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진에어 문제를 이번에 보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얘기할 때까지 얘기하지 않는 관료 집단 이거 그대로 정말 개혁 대상이거든요. 직무유기죠. 그렇죠. 예. 이 개혁 대상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촛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관세청의 그 청장으로 검사 출신인 분이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김영문 청장.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야, 이 사상 관세청에서 처음이에요. 관세청에서 압수수색도 한 줄 몰랐어요. 근데 관세청이라는 조직이 너무 낯설어요. 워낙에 예, 네. 맞아요. 베일에 가려져서 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관세청 창살은 쌍창살. 아니, 그리고 관세청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호되게 다룹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무섭게요. 곳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공항에서 그 불친절하다는 네. 민원들 그리고 무서운 이 세관 이거 국민들은 벌벌 떠는데 이렇게 아유, 하면 안 되죠. 망고 하나 잘못 갖고 왔다가 가방에서 걸렸다가 네. 아니 또 미국 같은 난리 쪽에서는 나잖아요. 이 예. 음식물은 입국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숫가루 타가지고 갔다가 아, 입국 안 그리고 되면 있는 집에서 뭐 소세지가 아동복에 웬 체리까지 그렇게 그냥 돈 주고 국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이제 뭐 정말. 외국 나가면은 뭐 저희 현지 특산물 사와라 그러는데 이 저 웬만한 건 세관 가져올 수가 통과가 있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서 네. 그냥 저 너무 항상 가져가는 게 그 현지 특산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걸로. 예. 그게 뭐죠? 아이고. 먹는 건가요? 아유 정말 그 돈도 있는 집에서 네. 그러니까 돈과 품위가 공존하기 어렵다면 이 돈이 있으면 상식 정도는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품위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법과 제도 아래 있어야죠. 거기 돈이 있기 때문에 법과 상식 위에 누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고 이걸 누군가 비호하고 있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일감 몰아주기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요. 예, 이거 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국민들이 이 대한항공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지금 물컵
나비 효과 이렇게 부르는 네. 게 자 이게 성질을 부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21세기 안 맞죠. 특히 30대 중반의 회사 중역이 광고 대행사에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는 뭐 억울했을지도 또 몰라요. 하루 이틀 사내에서도. 그런 게 아닌데 네. 왜 이번에만 난리지 이렇게. 그런데 네. 이게 관행처럼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집안 전체로 비화가 되고 이제는 어머니도 그랬다. 뭐 제보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가 전체가 항공사를 이용해서 네. 밀반입 밀수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어지고 네.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항피아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간 그러니까 거예요. 어지간해야 돼요. 맞아요. 어지간히. 아니 그리고 네. 조양호 회장 말이에요. 어제 기자회견 굉장히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2014년에 데자뷰예요. 자기 큰딸 그 땅콩 회항이 있었을 때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하고 딸이 이거 성화봉송 했잖아요. 같이 둘이 했죠. 나란히 서가지고 네. 얼마나 그 웃기는 사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번에도 꼬리 자르고 다시 또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그 드루킹 특검 관련한 리얼미터 조사의 방식은 전화 조사였고 응답률은 5.2%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결과,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특검 도입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거 역시 매크로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4부 시작합니다. 아유, 오늘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이유가 광고가 9개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미영 님도 웬일이에요? 4부에 광고가 많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김수민 씨의 반기업 정서 이거를 반성케 하고 각서를 써서 우리 광고주들께 돌렸습니다. 아, 반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네. 친기업적이다. 친기업적이다. 이 경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공정한 환경 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조용히 것을 하세요. 보여준 것이죠. 조용히 하세요.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이 시간에 광고 채우느라고. 네. 정말 참. 자, 오늘도 여의도 말말말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우리 코웃음에 빛나는 코 논평의 지평을 새롭게 연 우리 이승원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아, 그래 콧바람 때문에 유행어가 없어. 저분은 콧바람이 유행어야. 네, 이게 제가 집에서 연습한다니까요. 연습해요? 네, 아유.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훌륭하십니다. 네. 예, 자, 우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한 주간도 아주 정말 여의도에서 살벌한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네. 자, 그 말들을 짚어볼 텐데 그 지금 여의도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참 그거 보면서 말이죠. 여의도 그 국회에 불어닥치는 바람이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네. 뭐 한 시간만 있으면 입 돌아가요. 맞아 보셨어요? 그럼요. 뭐 농성하셨습니까? 아이, 그런 적은 없어. 네. 뭐 예전에 출마 기자회견. 그때 무슨 네. 일이 있어서 밖에서 한 1시간 있었는데 와, 이건 뭐 진짜. 그래서 아니 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왜 국회에서 농성을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네. 그 웰빙 농성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사정을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예. 저 여의도에 바람이 좀 세죠. 네, 아주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네. 통일대교 그쪽보다도 아마 더 매서울 네. 거예요. 아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말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 아이고 세상에. 네. 이렇게까지 제작진이 공들여서 이렇게 딱 그 효과음도 들어가는데 이 소리 하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말 누가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소개할까요? 자유한국당.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제발 일 좀 합시다. 네. 요즘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재밌었어요. 네. 그래,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이거 너무 솔직하잖아요. 예. 네. 이 보통 이제 그
라디오 들으실 적엔 잘 모르지만 이제 TV 보시면 정치인들 뭐 김성태 원내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나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뒤에 우리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보드에 배경막이 있는데 그 당에서 가장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를 이제 한 줄씩 써요.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가 막혀 있으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라는 무난한 그 글을 썼는데 예, 예.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부터인가요?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를 썼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저도 이제 그 당의 홍보팀에 이제 예전에 취재할 때 보면은 예. 이 사람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뭘 쓸까?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화면에 가장 그 크게 나오니까 이제 네. 그 당의 어떤 아이덴티티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홍보팀이 했는가 봤더니 이번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랑 홍준표 대표가 이걸로 밀자 이렇게 했대요. 오, 두 분이 네, 두 분이.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이. 네. 어허. 그래서 홍보팀에서는 뭐 나쁘지 않네, 재밌네 이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해서 한 건데 예. 사실은 당 대표 정도 혹은 원내대표 정도의 그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예.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이게 쓰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홍보팀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의 배경막이 화제가 된 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예전에는 더 화제가 된 게 있었죠. 2016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예. 3월경에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근데 이제 기억나요. 예, 네. 김무성 당시 대표가 앉아 있으면 네. 그 머리 위에 훅 예. 간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부정탄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인상이 강해서 왜 저런 백보드가 탄생을 했는지 네.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말이죠. 한 방에 훅 간 분들은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네. 그 친박 쪽 인사들 아닙니까? 나중에 다 같이 갔죠. 다 같이 갔나요? 네. 아.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란 당 자체가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뭐 친박 비박 할 거 없이 예. 좀 망신을 당했고 아. 김무성 대표도 결국에 총선 직후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처지로 몰렸습니다. 아,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이거는 진짜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은. 저게 이제 인터넷에서 새누리당한테 주문하는 네티즌들의 쓴소리들을 네. 집대성에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 자리에다가 그렇죠. 화살표를 딱 네. 맞춰놓고 이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훅 간다. 김무성 대표 들으라고 한 말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16년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한 사람들의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 이긴다 이런 게 굉장히 셌었잖아요. 예, 전망이. 예. 그래서 무슨 뭐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아주 황당한 예언까지 있었는데. 아, 그때 말이죠. 기억납니다. 네, 뭐 180석, 200석이 넘어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었고. 결과는 제2 야당,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 된 거잖아요. 예. 그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 국회 2당이 됐어요. 2당이 1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됐고. 네. 그래서 모든 전망이 좀 뒤집어졌는데 결국은 이 말이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일 좀 합시다. 이렇게 백보드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 전형적인 여당의 전략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야 뭐 여당의 계속되는 일관되는 어떤 습관적인 네.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네. 네,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해요. 어허.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망했던 그러니까 좀 기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야당 탓 국회 탓을 한 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또 그거를 한편으로는 지금 좀 짜증이 나겠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야당 탓이나 국회 탓을 하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는 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수민 평론가가 뽑아온 말. 아, 이것도 다른 버전입니다. 아하. 아, 예. 제작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달라졌군요. 광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제작비 좀 드려야죠. 예. 자, 두 번째 말. 나 미친 개인 거 알아 몰라. 호호. 네. 이것도 뭐 격한 표현이네요. 누가 이렇게 대놓고.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요것은 셀레브라고 유명 컨텐츠 제작 업체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임상훈 대표가 직원들한테 했다는 말입니다. 나 미친 개인 거 알아 몰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 미친 개라는 별명을 지은 겁니까? 이게 이제 회사에서 암암리에 좀 그렇게 불렸었나 봐요. 좀 예.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예. 본인이 그걸 덥석 이제 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나 미친 개다라고 네.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예, 이게 예.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인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김용민 씨가 맨날 막말 김용민이라고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김용민 씨가 저한테 싸가지 없다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있다라고 나 싸가지 있습니다라고 반격하지 않죠. 없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다. 근데 막말하고 싸가지하고는 비할 수 없는 게 미친 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이제 스스로 나 미친 개인 거 알아 몰라 라고 그렇게 정면으로 나서게 된 거죠. 예, 그래요. 이 미친이 뭐 이게 좀 정신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미친일까요? 아니면은 네. 도레미파솔라 시도할 때 미친. 네. 이거 어느 시절 농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 지금. 개그는 아야여 오요읍니다. 어이가 없어요. 네. 이승훈 씨, 네. 우리 대학 다닐 때 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란 말 좀 빼주세요. 네. 네, 같은 X세대 세대가 분들.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이 직원들한테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한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임상훈 대표라는 사람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읽다가 좀 황당했는데 뭐 일상적인 욕설이나 폭언, 뭐 고성은 기본이고 예. 우리 갑자기 또 대한항공 모 씨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회의실에서 종이를 던지면서 아까 그 소개해주신 말이 네. 뭐 나 미친 개인 거 알아 몰라 이게 회의실에서 나왔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회식이면은 왜 직원들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 보낼 만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소주 3병은 기본이고 하하. 뭐 얼음을 던져서 직원의 입술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런 설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임상훈 대표라는 분이 다 하신 게 아닌가 지금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얼음을 던져서 직원 입술을 터뜨렸다. 이거는 폭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죠. 뭐 네. 네. 명백한 당장에 폭행인데. 체포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뭐 룸살롱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룸사롱에 가서 보면 이제 막 거기서 나오는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초이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하하. 근데 이 룸사롱에 여직원까지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룸사롱 여종업원을 초이스해라. 이거 뭐냐 이거는. 이게 이제 사실 얼마 직원들에 전에 대한 서비스인가요? 뭔가요? 미투 폭로가 계속 잇따르면서 예. 이게 바람직한 대응은 아닌데 왜 펜스룰이라고 예. 생겨서 예. 여직원들을 뭐 회식에서 뺀다거나 예. 남직원들끼리만 어울린다거나 예. 뭐 그런 게 있었죠. 사실 펜스룰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이기 때문에 예.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네. 경우를 보면 예. 펜스룰보다 더 못한 거예요. 허허. 네, 룸사롱에 여직원까지 데려가서 예. 네. 그래요. 그 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이런 논란도 있더만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직원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네.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라는 취지였대요. 아,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그런 남이가. 거죠. 아. 그러면서 그 제대로 남처럼 부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진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시간 뭐 그 요즘 알바생들도 이런 거 쓰잖아요. 최소한의 계약서를 좀 쓰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안 쓰는 예, 데도 예. 있지만. 예. 근데 여기 직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그 이유가 직원은 한 가족이다.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이 사람 그 임상훈 대표의 어떤 그 언행 같은 걸 보면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범위까지 확대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예.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죠. 오. 네네. 네, 그리고 계약서를 안 쓴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 쓰는 대로 그냥 지급했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거나 이러면 예. 다 위법입니다. 어쨌든 노동 그 근로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분이 아주 예.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잘 나가는 청년 창업가의 신화가 네. 많이 깨진 것이죠. 근로계약서는 사실 사용자의 할 몫이죠. 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렇죠. 의무죠. 네. 예. 이거를 회피하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임상훈 대표는 사임했나 보죠? 네, 사과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사과문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변명을 구차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어찌하다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돌아보니 젊은 나이에 지위를 가지면서 독선적인 사람,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역대급 막말, 특히 갑질 막말. 이게 정말 무슨 배틀 벌이듯이 곳곳에서 네. 뭐 터져 나오는데 참 다양한 양상으로 이승원 평론가 기억나는 막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지난주에도 막말 사례, 뭐 갑질 사례 다시 한번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한 대에 100만 원. 한 대 100만 원. 아,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 진짜 유아은 씨가 이제 주인공한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나왔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 씨라고 네. 당시에 M&M 대표였습니다. 2010년 당시였는데 예. 이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 A 씨가 이제 1인 시위를 회사 앞에 하니까 예. 회사 안으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를 폭행하고 한 대에 100만 원이다. 그런 다음에 한참 이제 폭행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300만 원이다. 아. 이러면서 현장에서 몇 천만 원을 수표로 집어 던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일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실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기억나는 막말 갑질. 제가 기억나는 막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오는 아, 네,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김용민이 김수민에게 나가! 네, 요게 막말로 아, 저한테도 기억이 남고요. 그랬어요. 네, 나가세요. 갑질. 이 갑질 막말 사례 좀 첫 반가워요.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2013년도 있었던 일이죠. 남양유업 갑질 사건 때. 그래요. 네, 이거. 그때 이제 그 영업사원이랑 대리점주 통화가 공개가 됐었는데 예, 그때 예. 통화 내용을 보면은 물건 받아라. 그러면 이제 그 대리점주가 창고가 꽉 차서 힘들다 아하. 이러면은 창고를 늘려라. 네. 네, 받든가 아니면 죽든가 아니면은 버리던가 있던 예. 거를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답정너식으로 예. 통화를 하면서 좀 무리를 많이 그 일으켰었죠. 발언 사이사이에 들어간 욕을 생각하면은 네. 야, 그 삼촌뻘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예,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막말을 넘어선 폭언을 네. 예, 이렇게 행사하는 걸 보면서 좀 국민들의 공분을 낳았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남양유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때 한번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굉장히 뭐 불매운동 굉장히 네. 심하게 있었죠. 근데 예. 얼마나 갔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2013년 얘기네요. 예, 네. 예. 그 예전에 그 남양유업 광고 중에 그 우유 품질 관리를 지독하게 해서 그때 한그 농장 주인이 남양 사람들 지독해요. 네. 이렇게 말한 광고 멘트까지 다시 회자됐어요. 한 수십 년 전에 나온 건데. 그 예.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군요. 네. 예. 자, 그래요. 전징재님 공무원도 업체에게 막말하고 서류 집어던져요. 이거 용납 안 될 텐데요. 이게 어디든지 한번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서님은 아직 그 유제품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최충현님, 이승원, 김수민, 김용민 이 조합 제일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김용민인데 김용민이 맨 뒤에 있군요. 예. 네. 그게 불만이십니까? 불만입니다. 예.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좀 뒤쪽으로 빼달라고 예. 겸손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예. 청취자의 갑질이다. 네. 자, 뭐 농담이었고. 자, 다음 이승원 평론가가 뽑아온 말은 그래요. 뭡니까?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거기에서 대비해서 오사카 총영사를 준비했다. 예, 뭐 정말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게 진짜 저도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증언을 네. 드루킹 씨를 잘 안다라는 그 왜 그 회원 모임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공진단. 공진단이 아니라 공진단 약 경공모? 경고 공진단이 나와요. 저 이해할 뻔했어요. 네. 공진화 모임. 공진화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 제가 공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그때 언제였습니까? 2011년이었습니까? 한번 그 일본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정말 한번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2011년이죠. 11년 맞죠? 네. 3월.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예. 이 드루킹 씨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침몰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사카 총영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우리 이제 그룹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일본이 침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로 넘어올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개성공단 그쪽에 일본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뭐.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딱 선제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작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뭐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드루킹 씨의 어떤 네. 환상,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기에 덧붙여서 예.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을 드루킹 씨가 했고요. 아이고 예, 참. 그래서 양반. 대단하죠. 네. 그 틈을 타서 만주를 이제 가져와서 만주 땅으로 일본인들을 이주시킨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보니까. 또 박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유식한 허경영이 아닌가 아.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허경영 씨는 유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은 네. 재미있는 허경영 씨도 나름 유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정말요? 네, 허경영 씨가 오. 본인이 예. 18세 때인가 전 세계 108가지의 사상을 인수분해해서 그것들이 언제 고갈되는지 다 파악했다고. 그래서 사상을 인수분해요? 108가지의 사상을 뛰어넘은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다라고 예.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예. 자본주의는 바닷물과 같다. 예,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그 냉철한 고찰. 야 이거 네. 드루킹 씨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두 분을 설득력이 한번 있는데요. 배틀을 붙어 보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드네요. 네. 근데 배틀. 허경영 씨나 뭐 드루킹이 나중에 뭐 네. 출소하면은 두 분 갖고 쇼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인터뷰를 같이 해보죠. 네, 언젠가. 김수민, 이승원 코너 날리고 네. 두 분을 모시면 어떨까? 청취율이 굉장히 오르고 광고가 한 18개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아니 거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4부를 날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2, 3부를 날리세요. 네. 박연미, 뭐 최영일, 30분 가지고 안 돼. 이분들 예. 날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가 바깥에 아직 있다고. 아 그래요? 예. 네. 나오면 두고 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그냥 네, 창밖으로 뛰어내릴 겁니다. 그래요. 자, 이 드루킹이 했다는 황당 발언들 네. 뭐 또 이것만이 아니죠? 예, 드루킹은 같은 민주당 정치인 또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예. 친이명박계다. 예, 총리 내각제가 된다면 이명박은 박원순을 총리에 앉힐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박원순 시장이 어이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거가 있었나요? 별 그렇게 근거가 없어요. 예. 네. 이거 안철수 당시 후보를 보고 MB 아바타라고 했던 거랑 거의 같은 맥락 같은데요. 어. 네, 네. 다 엮어놨어요.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가 거기 발끈했어요, 사실. 그럼요. 예. 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동교동계 히든카드다. 이런 식으로 막 라인을 막 그 옛날에 공안 당국에서 예. 간첩단 조작할 때처럼 네, 막 예, 라인을 예. 그려놓으셨어요 이분이. 네. 예. 근데 이제 박 시장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사찰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네,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예, 않을까. 예, 예. 네. 아, 그래. 그런 예측이 드네요. 혹시 MB 정부 때 네. 그 포스코 사회이사를 했잖아요. 박원순 그렇죠. 시장이. 안철수, 박원순 두 분 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엮은 건가? 근데 박원순 시장은 네.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예. 포스코의 그 누구죠? 그 회장. 정준영 아, 그렇지. 회장. 그 양반의 경영에 반대해서 네.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뭐 일부 경향신문 보도가에 보면은 또 박근혜 당시 후보에 네. 그 2012년이었습니까? 2010년이었습니까? 2012년. 12년. 예. 아, 그때 2011년이었나요? 줄 대려고 했던 건 조금 대선 좀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대선, 네,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유력하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약간 좀 손길을 뻗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야 2010년이네요. 10년 예. 맞죠. 그래서 그 여야 상관없이 뭔가 좀 본인한테 이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야 막론하고 좀 힘을 뻗은 게 아닌가, 손을 뻗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정치 자영업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네.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폄하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브로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뭐 이거 제가 아주 잘못한 발언이었고, 예,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한테 승복하시는 건 처음 봐요. 예, 하여튼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별기라도 네. 할 말이 없습니다만 김수민 씨 나가서 제가 따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참 이 드루킹 발언으로 뭐 사실은 정치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참에 정치가 좀 더 밝아지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자,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 김수민,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